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리 있었지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 자체는 조금 숨 고르는 국면이죠. 시초가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고민이 깊어지는 오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5가지 키워드 놓고 좀 이야기를 깊게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크론,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 개장 전에 해석 그리고 반영이 곧 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포인트 잡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마이크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마이크론이 이번 주 가장 큰 반도체 쪽에서는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우리가 개장 전에 이 수치를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오후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슈를 해석한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마이크론이 아마 HBM에 대한 그리고 전통 메모리 쪽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를 다 할 텐데 어느 재료에 더 집중할 건지 에너지 어느 쪽으로 더 집중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들려주세요. 일단 집중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HBM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례적으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결국에는 최고가를 계속해서 좀 경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그 전부터 계속해서 HBM 시장에 대한 강자 이야기는 나왔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하면서 굉장히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봤던 투자자분들 모두 좀 의문과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계속해서 증명해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확대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결국 시가총액 200조를 좀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시장에 대한 확장으로 좀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HBM3 22단 그리고 HBM4까지 해서 기술적으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주가적인 측면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좀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TC본더 관련돼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하반기부터는 더 확산이 될 것이다. 결국 TC본더,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HBM 시장에서의 강자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소식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은 좀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결국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로는 상방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좀 아쉬운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매도세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훅 빠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HBM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우려 섞인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 만약에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두 기업이 약간은 다른 쪽으로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의 30만 원 선 터치 그 이상까지도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장 상향을 많이 열어둔 그러니까 TP가 지금 35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30만 원에 대한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이런 훈풍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리포트도 그렇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숫자, 실적으로 계속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 기대감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 돌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눌렀고 시장을 누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피해를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30만 원까지는 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닉스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가깝게 하게 되네요. 자, 톱톱에 대한 이야기 김진경 본부장님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 메모리, 디램, 낸드 플래시 이 가격 인상이라는 모멘텀도 여러 번 주목을 해오긴 했는데 반영이 삼성전자 측에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에 남은 기회가 뭘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을 반대급부적으로 기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쉬면서 가는 또 다른 쪽에 투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이크론 기준으로 본부장님의 뷰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SK 하이닉스 쪽이 좀 강한 시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이유가 좀 HBM 쪽으로 워낙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눈다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의 경우 이제 HBM 쪽에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디램이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지 어떤 메모리 업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HBM 쪽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로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업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의 어떤 실적의 좀 바로미터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마이크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 하반기 수요를 대거 상반기로 좀 앞당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좀 이 수요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실적에서는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당분간의 경우 이제 반도체 톱톱 중에서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이제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 최신 AI 반도체용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좀 공급을 나선 상황이고, 특히나 엔비디아 어떤 훈풍이 가장 거세게 보는 쪽이 바로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고, 그리고 서서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6만 전자, 그러니까 6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의 경우는 워낙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30만 원 선에는 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흐름을 탔다라고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소부장단의 아이디어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제주 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서 나온 양자 관련 키워드로 봐야 되나 싶은데 양자는 또 움직이질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로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제주 반도체 역시 HBM 키워드로 묶이기도 하고, 오늘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 선 터치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HBM 그 밸류체인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인지,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 오늘 소부장단의 특징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주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미래 반도체라든지 퀄리피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한미 반도체 여러 이 반도체 관련주를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주 반도체만 어떤 개별 이슈라기보다도 전반적인 반도체주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대형 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제 HBM 쪽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 반도체주의 어떤 분위기에 이어서 중소형 반도체주들까지도 이런 좀 분위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 환경도 지금 반도체주에는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 휴전 소식이 아무래도 반도체주에게도 좀 소폭 훈풍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자꾸 이제 AI에 대한 수요 증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여 나가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의 경우는 뭔가 개별 이슈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우리가 분위기를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도체주에 대해서 업황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반도체에 이어서 중소형 반도체주까지도 함께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기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마이크로 실적 저희와 함께 체크 잘 해보시고요. 반도체 키워드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키워드 랭킹5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 주목도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이지은 대표님, 항상 자동차, 현대차는 왜 안 갈까? 호재에도 왜 반응을 안 할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저 기둥이 의미가 있는지, 관세 관련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탄력적인 부분이 있을지, 오늘장 정말 관세와 연결고리로 오르는 건지 흐름 먼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상승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탠스가 저는 좀 더 강했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은 오늘 거래량의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동반을 해줬는데, 이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투신,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단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영국에서 판매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 시장에 대해서 좀 타겟을 가지고 좀 더 그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을 때, 그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영국 시장에서의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제네시스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모델은 항상 인기가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 영국에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좀 통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효과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 어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는 쪽의 섹터를 분석을 할 때, 정말 미국 쪽의 매출 비중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으면 우려가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우려 심리와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저는 당겨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 화장품을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있었지만 요즘에 유럽에서도 되게 훈풍이 불어온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추가적인 상방으로 좀 자리 잡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래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정배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22만 원에서 23만 원 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기업에 있어서 앞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 쪽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대기업이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대기업 쪽으로의 이런 수급을 좀 쏠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의미 있는 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좀 잘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만인가요? 아니면 워낙 대형주들이 잠잠했다 폭발력을 가지는 시장이라서 오늘 거래 위치, 모멘텀 다 보면은 신규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신규에 있어서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에 대한 위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닥에 있고 대형주니까 우리 자금 한 번에 다 쏟자, 이거는 아니지만 비중에 대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요. 영국에서의 지난달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이 10% 넘었다라고 기사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같은 시간에 오늘 나온 재료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경 본부장님,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싶긴 한데, 관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신규적으로 입학을 해야 되니까 여긴 또 관세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워낙 실적 서프라이즈여도 주가가 반영을 하진 않았는데, 미국 쪽에서 타격이 실질적으로 하반기 더 가속화될 경우 그 리스크 열어놔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관세에 대한 충격은 이제 피하기는 사실 어렵죠, 현실상. 네.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해서는 좀 반영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게 뭔가 하방 압력을 좀 받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현대차, 이제 기아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이 좀 어려운 시장 좀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론 미국에 대한 어떤 충격을 불가피하겠지만은 지금 현대차 그룹의 경우 이제 다른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물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전기차 캐즈로 인해서 울산 1공장에 대해서 생산이 중단이 되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경우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다양한 시장 쪽으로 좀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대해서 어떤 점유율에 대한 유지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주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내 어떤 판매에 대해서 이제 관세 시행을 인해서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의 경우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순수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판매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이 다른 시장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에 반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널리 봤을 때, 좀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신차라든지 전기차의 경우가 유럽 내 점유율을 좀 더 높여 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준다면은 그래도 주가의 경우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 쪽만 우려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다른 쪽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대차, 기아 오늘 수급적으로 그리고 뉴스도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지, 이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연결해서 먼저 질문을 원전 관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전 오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쉬어가니까 원전 SMR 키워드를 가진 쪽으로 수급 쏠림이 가속화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에너지 전반의 흐름, 원전 오늘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전주의 경우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쉬어가고 있지만은 아직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가 물론 지금 3%대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좀 굳건히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외에도 좀 다른 종목들,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뭐 급락이라든지 추세 꺾인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장의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라든지 원전에 따른 기대감, 어떤 이 원전에 따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원전을 좀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짧게 단기적 흐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길게 보기에는 워낙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대 관심을 가져보시되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이 당분간 최근 흐름처럼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의 경우 이제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물론 원전주의 경우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또 다른 정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뭐 새롭게 소외된 종목들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원전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는 것보다도 물론 관심을 가져보시되 좀 더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좀 더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뉴스 재료는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전 관련 이슈가 내일 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 그러면 내일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체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었고, 오늘장까지 움직임은 깊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차익 실현의 빌미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를 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관련 이벤트는 어떻게 우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장주가 이제 오르비텍이었는데 네. 지금 단기 과열에 좀 지정이 돼서 지금 단기 과열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세론, 물론 일단 일시적으로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세가 이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 시장 자체를 500조 시장이라고 지금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고 단순히 고리 1기,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전 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눌림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눌림이 왔을 때 또 받쳐주는 매수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오늘 이제 내일 세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눌림에 대한 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설정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 여부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익권을 챙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그동안 기세가 좋았던 스테이블 코인들도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를 내가 듣고 이 먼 시장을 보고 나는 갈 거야라는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고 혹시라도 모를 세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어, 리스크 대응 이런 쪽을 좀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치 시장 자체로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눌림이 왔을 때 지금 국내 한정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쪽은 저는 잘 안 눌리잖아요. 눌림이 왔을 때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이 조금 늦게 시동 걸렸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른 게 그 전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주목되면서 두 자릿대 강세는 사실 어제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법이 조금 셈법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발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려진 찐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주체죠, 사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한수원이 메인이 돼서 팀코리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한수원이 가장 대장격이다. 근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대장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동결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국전력은 추가적인 시세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이야기하면 짧게 저희 정리를 하고 갈게요. 건설 따로 저희 네 번째 키워드에서 준비하긴 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DLENC 같은 경우도 늦게 시동이 걸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강하긴 한데 이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움직인 건설주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어떤지 원전만 한정했을 때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원전만 한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건설 참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형 건설사가 또 시행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또 이유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원전뿐만 아니라 좀 새롭게 또 기대가는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고려한다면은 대형 건설사도 추세만 끊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조정 시대는 꼭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번째 키워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철강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죠. 낮은 위치, 그러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재료들 엮여 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설이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재건까지도 묶이더라고요. 재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건설의 매력도는 원전을 제외한다면 아직도 있는 구간인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DLENC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이제 해외 쪽의 기업과 뭐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엔 진짜 기대했던 원전 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중동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건설 기계 쪽도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중동에 대한
그 재건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급을 좀 늘리겠다,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잡겠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킬 거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우리나라는 탔잖아요. 내수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특히 건설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철강, 건설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어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원전을 떼어놓고 보면 그 힘의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빼놓고 본다라도 내수 경기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힘 강도는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예 건설주를 원전 빼고는 보지 말자라고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대형주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철강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김준경 본부장님, 관세 이야기는 제외하고 현대제철 중심으로 좀 풀어볼까 봐요. 시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흑자, 전환이잖아요. 오늘 현대제철의 하반기 흑전 기대감 써있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철강까지 흐름이 이어질지, 이 펀더멘털 기반한 철강주의 뉴스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만 주가 상승을 놓고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포트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리포트 내용을 좀 제외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 어떤 중국에 대한 철강 감소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일본사 여름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철강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미국 전기로 이제 일관 제철소의 경우가 현대제철의 이제 재무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우려감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건설, 철강 이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이런 좀 제도 쪽이 아무래도 좀 오래돼서 새롭게 좀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뭔가 기대감이 있거나 또 개선에 따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업종의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추세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종목의 경우 이제 50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만 잘 따라준다면은 철강주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다소 현대제철의 경우가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의 경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콕콕 집어서 철강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확인할 거고요. 정책 이야기 해볼 겁니다. 가장 요즘 관심이 크신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앞서 잠시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궁금해요. 큰 틀에서는 정책 주도주 조정이 나오면 매수인지, 오늘 좀 쉬어가는 쪽이 많지만 또 봤더니 STO 관련이 움직이는 건지 옥션 쪽에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쪽의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코멘트 먼저 들려주시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빠지는 종목,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좀 매수의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미증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 업체 서클, 계속 우리가 서클을 보면서 좀 주가 추이를 좀 살펴봤었잖아요. 서클이 급락을 하면서 이 영향을 좀 많이 끼쳤는데, 돈나무 언니가 또 서클에 대한 그 지분을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대신에 코인베이스는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성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너무 우려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제도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제기가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우려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원을 통과를 했고, 미국에서 지금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정들이 남아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 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따라잡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랭킹5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